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일 4일 해외 축구 4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벌리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은 3백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세운 뒤에 선수비 후역습 콘셉트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웰백은 전방에서 버티면서 볼을 지켜주는 역할과 더불어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이선과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다. 그루다는 발이 빠르고 방향 전환이 날카로운 공격수로 상대 라인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러닝을 반복하면서 한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단번에 골문과 가까워지는 타입이다. 하인세루드는 미드필더 라인에 자리 잡은 패스마스터로 전환 시 첫 번째 패스와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탈압박 패스 그리고 뒷공간을 찌르는 킬패스까지 연결하는 빌드업의 핵심 축이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3백 수비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탈취하면 하인세루드가 한두 번의 터치로 압박을 벗겨내고 곧바로 그루다 쪽으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그림이 자주 나온다. 이 과정에서 웰백은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며 공간을 비워주고 그루다는 그 틈을 타 라인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어준다. 특히 하인셀루드의 킥 각도와 타이밍이 워낙 매끄럽기 때문에 벌리 수비 라인이 한 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1대1 찬스나 박스 안 컷백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은 3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 위에 하인세루드의 빌드업과 그루다의 속도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상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벌리는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브라이튼에 비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브로야는 체격과 스피드를 겸비한 원톱 자원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는 유형이다. 브룬 라르센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스타일로 개인 기량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느린 구간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컬렌은 중원에서 볼 순환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맡고 있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전방으로의 패스 선택이 조심스러워지면서 빌드업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나온다. 벌리의 3백은 위치만 보면 숫자는 충분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뒷공간 커버와 측면 커버가 동시에 느려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이 공을 잃는 타이밍에 수비 라인이 미처 정렬되지 못하면 상대에게 역습 전개를 허용한 뒤 박스 앞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브로야와 브룬 라르센의 공격 재능은 분명하지만 팀 전체가 전진했다가 공을 잃었을 때 다시 뒤로 물러서는 속도는 EPL 평균보다 한 박자 늦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벌리는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마다 뒤에서는 브라이튼의 날카로운 역습을 허용할 위험을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브라이튼은 3백과 하인세루드 그루다로 이어지는 역습축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안정된 수비와 날카로운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벌리는 브로야와 브룬 라르센의 개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브라이튼의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끝까지 버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브라이튼의 역습 한 방과 벌리 수비의 불안정함이 격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승부의 무게중심 역시 브라이튼 승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경기 울버햄튼 웨스트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3백 앞에 더블 미드필더를 두고 윙백을 높게 세우는 구조로 경기를 풀어간다. 전방의 아로코다레는 피지컬을 활용해 등을 치고 버텨주는 역할과 박스 안 마무리에 집중하는 타입이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흔들릴 때는 고립되는 구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함께 드러난다. 황희찬은 좌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타이밍 러닝의 강점이 있어 공간만 열리면 언제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탈취, 간단한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팀의 템포를 조절하지만 수비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면 공격 전개에까지 영향력을 뿌리기에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16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많고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 정리와 위치 선정이 불안하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수비 불안 속에서 팀 순위는 리그 최하위 20위까지 추락해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력 기복과 멘탈적인 흔들림까지 겹쳐 위기 감각이 짙어진 상황이다.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나서겠지만 현재 수비 구조와 실점 흐름을 감안하면 버티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웨스트햄은 4-3-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 3명을 세워 라인 밸런스를 잡고 그 위에 2명의 이선 자원을 배치해 유연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윌슨은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으로 포켓 공간에 공이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방향을 틀어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 제로드 보에는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타입으로 안쪽으로 감아차는 슈팅과 뒷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루카스 파케타는 웨스트햄 공격의 중심축으로 중원과 이선 사이 넓은 구역을 활용해 볼을 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주는 움직임에 특화되어 있다. 파케타가 공을 잡는 순간 주변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달라붙고 이때 만들어지는 포켓 공간으로 윌슨과 제로드 보웬이 파고드는 구조가 웨스트햄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다. 이 움직임 덕분에 윌슨과 보웬은 상대 수비 뒷공간뿐 아니라 페널티 박스 앞포켓 지대에서도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한 번의 터치로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게다가 웨스트햄은 교체 카드에서도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스쿼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뿐 아니라 후반 교체 구간에서도 웨스트햄이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크고 스코어를 벌리거나 뒤집는 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울버햄튼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만큼 수비와 경기 내용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 홈 경기라고 해도 상대를 제어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드는 상태다. 반면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윌슨, 제로드 보웬이 포켓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살아있고 교체 카드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90분 내내 위협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제 전력과 전술 완성도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웨스트햄 승리와 울버햄튼 패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본머스 아스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 골격으로 블록을 깊게 내리고 수비 후 빠른 전환을 노리는 스타일에 가깝다. 크루피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과 이선 연계를 동시에 맡지만 팀 전체 빌드업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해 공을 잡는 구간이 들쭉날쭉한 편이다. 앙투안 세메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 시에는 라인 아래까지 깊게 내려오는 빈도가 많지 않아 측면 수비 가담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테버니어는 세트피스와 킹 능력을 앞세워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본머스가 라인을 낮게 가져갈 때는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잡는 시간이 길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수비 시 본머스는 포백 앞에 더블 볼란치를 세워 중앙을 닫으려 하지만 볼이 측면으로 이동하는 순간 미드필더와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이다. 특히 상대가 측면에서 짧은 원투 패스를 섞어 박스 측면으로 파고 들어올 때 본머스의 중간 라인이 한 번에 빨려 들어가면서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케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라인을 한 번 끌어올린 뒤 다시 내려앉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압박 출발 타이밍과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 상대 이선 플레이어에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패턴이 눈에 띈다. 결국 본머스는 박스 바로 앞에서는 몸을 던져 버티지만 그전 단계인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압박과 간격 관리가 완벽하지 못해 강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틈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아스날은 4-3-3을 기반으로 정교한 패싱 구조와 측면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결합해 상대를 서서히 압박하는 팀이다. 요케레스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등지고 받는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에서의 연계, 박스 안 움직임을 모두 가져가는 멀티형 스트라이커에 가깝다. 그는 센터백 사이에서 한 번 볼을 받아 내려와 외대고루와 연계하거나 사이드로 빠져 풀백과 윙어가 파고들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다. 부카요 사카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감아 들어오는 타입의 윙포워드로 왼발을 활용한 커팅인 슈팅과 크로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원투 패스로 아스날 공격의 출발점을 만드는 에이스다. 데클란 라이스는 이 경기 구도에서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 서지만 단순한 풀백이 아니라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주고받는 하이브리드 롤을 수행한다. 공격 전개 시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부카요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가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는 지금의 아스날에서 가장 위협적인 패턴 중 하나다. 외대고르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슬쩍 이동해 사카 라이스와 삼각형을 구성하고 리턴 패스나 스위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오른쪽 측면에서 짧은 패스와 침투, 컷백 루트까지 한 번에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그쪽으로 몰아넣은 이후 트로사르가 위치한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패스를 사용해 왼쪽 측면 윙포워드에게 볼을 연결하는 변칙적인 아이솔레이션 전략까지 병행하고 있다. 스타팅 라인업에 따라 이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 자체는 오른쪽에서 상대를 묶고
왼쪽에서 1대1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들어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아스날식 측면 활용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본머스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힘은 있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간격 관리와 압박 타이밍이 완벽하지 못해 강팀의 정교한 패턴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아스날은 사카 라이스 외대고르로 이어지는 오른쪽 콤비네이션과 트로사르가 받는 반대편 아이솔레이션 패턴까지 준비해두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춘 팀이다. 전술 완성도와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상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번째 경기 리즈 맨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투톱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는 팀이다. 칼버트 루이는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텨주는 정통 스트라이커 유형으로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에 강점을 보여준다. 오카포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칼버트 루인이 등지고 버텨줄 때 옆에서 침투 타이밍을 맞추며 2차 가담을 노릴 수 있다. 에론스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이 돋보이는 자원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리즈 유나이티드는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3백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간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자주 눈에 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 생기면 상대 이선과 세컨 스트라이커들이 그 지점을 점유하며 슈팅과 결정적인 패스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빌드업 구간이 열리게 된다. 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중원 압박도 애매해지고 수비진은 박스 안을 지키느라 한 발씩 늦게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두 줄 수비 사이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힘든 구조적인 이슈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다시 노출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 틀로 원톱과 이선 조합을 통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앞 연계를 강조하는 팀이다. 세스코는 피지컬과 속도를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밀어 올리면서도 뒷공간을 향해 한 번에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 뒷라인을 계속 압박한다. 마테우스 쿠냐는 세컨 스트라이커와 윙 사이를 넘나들며 공을 몰고 들어가거나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접어드는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마운트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사용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라인 사이 지점을 찾아 들어가 세컨 지점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에이스다. 더블 볼란치 라인은 수비적인 안정감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담당하며 공을 빼앗는 즉시 이선과 원톱을 향해 전진 패스를 시도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맨유는 상대가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마운트와 쿠냐가 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박스 안 세스코에게 연결하는 패턴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 특히 오늘처럼 상대가 구조적으로 간격 관리에 약점을 드러내는 팀이라면 맨유의 이선 자원들이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슈팅각과 패스각을 동시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스코의 제공권과 이선 라인 합류를 활용해 두 번째 상황에서 마운트가 박스 앞에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열려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투톱의 장점을 살려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릴 수 있지만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 문제가 발목을 잡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맨유는 마운트와 쿠냐, 세스코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구성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공격적으로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문제의 심각도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맨유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승점을 챙겨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1월 4일 해외 축구 4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